5번째 단락, 창의적인 읽기. 돈키호테 하면 어떤 인물이 연상되는가? 돈키호테 하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막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뭐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나? 이렇게 약간 좀 들떨어진 기사지망생 이렇게. 근데 그 작품 안에는 엄청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볼 만합니다.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창의적 읽기의 개념. 도대체 창의적 읽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독자가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읽는 것. 가장 적극적이면서 모든 독자가 하는 것. 책 읽으면서 아우 주인공 왜 이러지? 아, 얘 이상한 거 아닌가? 아, 왜 이러지?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런 것들. 적극적인 창의적인 읽기가 있습니다.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며 읽는 것.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글의 내용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요. 이런 거지. 필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을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다. 난 이 소설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예요. 창의적 읽기의 필요성은 독자는 새로운 필자나 다름없으므로 자신의 머릿속에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 됐어. 밑에 2번 창의적 눈으로 세상 보기. 창의적인 읽기. 사람이 쌓아놓은 돌더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 새롭게 올려놓는 것. 그런 게 창의적 읽기. 그걸 뭐 비유한 거겠죠. 창의적 읽기를 하려면 일단은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면 된다. 창의적 읽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내기 좀 애매하다. 그런 기준이에요. 자, 다음에 1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빨간머리 앤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애니메이션 혹시 본 적 있나? 그래요? 아, 그래?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그 노래를 알고 있다니. 아, 정말 오래 살았구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필자 소설 빨강머리 앤을 읽을 때 떠올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다양한 생각이 뭐다? 창의적 읽기다. 필자는 소설에 대해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결지어 이해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N의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세상의 직업 선택의 문제점을 갑자기 지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세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은 니들 요즘 유행하는 하고 싶은 일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보는데 직업 선택에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소설 속 N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도 해 하지만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글의 종류는 수필 중에서도 보기 힘든 중수필. 설득하고 약간은 좀 무거운 듯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봤는데 기사에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두는 그 시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을 못 넘기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나름 사연이 있고 그 와중에서 진짜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뭐 찾아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상한 갑질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꼰대들이 막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참지 마. 그런데 아니더라도 일할 때 많아. 이렇게.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되게 말 따박따박하고 자기 주장 강한 사원이 있었는데 부장인지 과장인지가 길들이겠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결제 서류 받으러 갔더니 이게 뭐야 이따위야 막 했더니 어디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 잘못했어 하면서 던진 거야. 그랬더니 죽지도 않고 나와서 자기 컴퓨터 포맷하고 짐 싸서 그냥 집에 가버렸대. 그 정도는 해야지. 지가 뭔데 나한테 막 그런 서류 던지고 그래? 내가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딸내미인데? 지금까지
그리고 쥐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야.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주는 거지. 쥐가 월급 주는 것처럼 꼴보기 싫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강의 중에 한 청중과의 대화와 한 경찰관과 인터뷰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굉장히 수필스럽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꿈을 직업으로 가지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여기는 세태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꿈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 선택의 기준을 제재로 해서 주제는 중요하니까 별표죠.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꿈보다 삶을 고려해야 한다. 꿈을 꼭 직업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 하면서 해야 할 일인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을 좋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필자는 막연한 꿈보다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N의 사건을 소재로 직업 선택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뭔데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직업 선택에 관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해결할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다. 글의 구성은요, 전체 줄거리니까 요거 한 페이지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고 뒷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빨강머리 애네 전체 줄거리. 요거는 그래도 알고는 갑시다. 독신남녀 남매 메슈와 마릴라는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착오로 세상이 빨간머리 주근깨 11살 여자의 애니옵니다. 누이 마릴라는 입양을 반대했으나 오빠 메슈는 좀 엉뚱하면서 밝은 성격이 앤에게 끌려 입양을 결정한다. 근데 11살이면 내가 입양 피양이라고 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입양되고 있어요를 좀 알지 않을까? 앤의 천진난만한 행동은 두 남매의 조용한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두 남매는 악의 없이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앤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5년 뒤, 그러니까 언제? 16살 남매의 헌신으로 앤은 퀸스 고등학교의 우수한 성적을 졸업하고 장학금 받아 대학교 가기로 결정됐는데 메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들어온다.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를 혼자 두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마릴라 곁을 지킬지 갈등하다가 결국엔 고향에 남기로 결정을 한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고향에 남는다는 결국에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릴라가 가족인 거죠. 그치, 이제는 가족이지. 엄마 아빠 같은 존재지. 부모지, 부모. 그래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 통지서도 받았어. 좀 고민되겠죠. 나도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 그랬어요? 수필. 그치, 이 글은 수필. 빨강머리에는 소설. 그리고 이건 수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나는 누구야? 작가 자신이지.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한다. 국문학 전공에서 소설대의 사람보다 인공지능 로봇 만들던 공학자가 갑자기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겠지.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직업을 바꾼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껴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의 강의를 하다가, 이거 수필이잖아요. 필자의 경험. 유독 고등학생이 많아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꿈이 뭐예요? 공무원부터 범죄심리 분석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내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 줄게. 그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 일하며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를 했다.
누구보다 세상에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 치고 그가 했던 말을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말을 끌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가 했던 말이 뭐였는지. 취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슴에 가장 남은 말은 이거였다.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한테 경찰은 하고 싶은 일이야? 해야 하는 일이야? 해야 하는 일. 제가 이 일에 유별난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꼭 경찰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불타는 서명가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내겠어. 그거는 아니었대.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말했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자, 세모 할게요. 꿈을 직업으로 이룬다. 세모.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세모. 직업 선택에 대한 사회적 통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 원하는 일을 해라. 이거죠.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도 않고 꼭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라면서 방금 읽은 요 세 줄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 생각? 글쓴이의 생각인 거고 뭐 원하는 일을 해라에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요 원하는 일을 해라에 반대되는 생각인 거지.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너무 좋기는 할 텐데, 그렇죠?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어요? 그냥 돈 벌고 막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차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을 만났던 몇 개월 전과는 꿈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요. 꿈은 늘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간단히 내가 되게 후려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싶다 아니야? 맞아요. 너 스터디 카페 그것도 무인 스터디 카페로 운영할 거지. 빨강머리에 줄거리를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누구나 직업과 꿈 사이에 갈등이 있다. 내용의 이해가 도움이 되니까. 경찰관의 말을 인용한 의도는 뭐다? 아, 자신이 품고 있던 직업에 대한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말. 자신이 품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의심, 뭐예요? 위에 지문에 있는 밑에 있는 요 세 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요 세 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필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의식, 꼭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것들 괜찮나요? 꿈을 직업으로 이룰 필요는 없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도 이 생각엔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 필자와 조금 다른 건 취미 생활은 있어야 돼. 하다못해 막 내 수입에 막 20% 30%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이 벌면 상관없겠고 뭐 한 20% 30% 투자했는데 뭐 한 달에 한 1,500 정도 남으면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근데 확실히 취미 생활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숨쉬게 만들어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또 세모 표시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밑줄,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처럼 만드는 요즘 세태에 대해 생각한다. 나 요즘 세태에 부정적이죠.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것에 생각을 하자. 나쁘지 않은데?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 마트의 캐시분들 꼭 필요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물론 의사, 판사, 변호사도 꼭 필요하지. 그거 하고 대가 받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공무원이 범죄 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배우가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애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밑줄.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 쓰고 싶어하는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 후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뭐라고?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다. 어쩌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른다. 자아 성취는 일 다 끝난 후에 할 수 있다. 꿈이 멀어졌다고 사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현재 직업에 불만인 사람들. 괜찮나요? 그냥 다녀 이거야. 애니 나에게 물었어도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직업으로 이뤄라 라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밑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아이스 커피 너무 먹고 싶었던 사람에게 창문 열고 불타는 몸으로 주세요 했을 때 건네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도움되는 일을 한 거지. 며칠 전에 문자 받았는데 메가커피 다녀가신 분 빨리 보건소 가세요라고 해서 시급했었는데 아니 저 인천에서요. 그날 유난히 내 간 거야. 그리고 크로와플 시킨다고 거기에서 내가 또 늦게 줘가지고 한 25분 정도 있었거든. 열받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메가커피였어. 너무 기분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 실현과 거리가 먼 거야.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은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 존중해. 근데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중한다. 버리고 떠나가는 삶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좋아하는 거지. 버리고 떠나는 삶이 가치 없다는 아니야.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은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은 끝내 지울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만약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꿈이 뭐예요? 축구 국가대표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되고 싶은 애들 못해도 한 3만 명은 될걸? 그렇지 않나? 국대가 3만 명이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택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밑줄 잘하는 일을 하라.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한 거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점점 더 잘하니까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이외에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잘하는 일을 하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태도가 생기는데 어떠한 태도? 일을 좋아하는 태도. 이 일은 내 꿈이 아닌데 라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장인이 되어 있어. 하다 보니까 한 30년 했더니 무형문화재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때는 빛나는 재능이 훗날에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만 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대요.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은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그러니까
꿈보다 삶을 위해서 살아라네요.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다. 저는 되게 막 와닿는 말이에요. 이렇게. 출근할 때는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 운전해서 오면. 그러면 맨날 밝은 노래 듣고 신나는 노래 듣고 그래요. 그리고 신호 멈춰져 있으면 같이 춤추고 이렇게. 요즘 BTS 너무 좋아. 그 BTS 퍼미션 투 댄스 진짜 챌린지에서 찍어서 올릴까봐. 악성 댓글 엄청 달리겠지? 필자가 생각하는 직업과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오늘날 세태 뭔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너 공무원이 네 꿈이었어? 너 진짜 인생 완전 쓰레기처럼 살고 실패자야 너. 그런 세태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공무원이 어때서? 그분들 없으면 나란 일이 돌아가나? 해결 방안.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라. 그걸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라.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해라. 필자의 직업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게 직업이지. 자아실현이라기보다는 직업의 본질에 가까운 거다. 직업의 본질은 뭐예요? 일하고 돈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의 한 회사에 막 한 35년, 40년 한 거 대단한 거야. 이렇게. 그 와중에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주장. 하고 싶은 일보다 밑줄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한다. 왜? 잘해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태도가 생길 수가 있다. 삶과 꿈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꿈 말고 삶. 어떤 삶이요? 현재의 삶. 왜요? 꿈꿀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니까. 네 인생 목표가 변호사가 되는 거야? 변호사가 되는 순간 허무해지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뒷페이지 학습활동 1번 딱히 보실 거 없고요. 2번 빨강머리 얘네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얘네 말을 듣고 있었다.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근데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순 없어. 그건 안 되는 말이야. 마릴라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보다는 꿈을 선택해서 살아라. 애는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희생이라뇨. 초록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 해요. 제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남아서 아이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 하지만 네 꿈은 그리고 전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꿈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뭐? 하고 싶은 일에서 해야 하는 일로.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아주머니 시력 지켜드릴 거고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공부할 거고요. 계획이 엄청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만한 대가가 들어올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여기에서는 뭐 경제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등길처럼 눈앞에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이정표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모퉁이에 돌아섰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길모퉁이는 매력이 있거든요. 아주머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요. 귀신 나온다고. 초록빛 영광과 다채로운 빛과 어둠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나올지 낯선 아름다움과 맞닥뜨릴지 저 멀리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애는 해야 할 일과 꿈 중 무엇을 선택했다?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할까라는 필자는 애니 어떤 대답을 했을 거라고. 애는 꿈을 포기해도 돼.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의 직업에.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좋아하려고 노력할 거다. 괜찮나요? 밑에 가, 나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법정 스님,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 글의 작가는 어때요? 여기 제임스 매튜 벨이랑 같은 생각이죠? 스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고. 에이, 스님 헛소리 하셨네.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얘는 누구냐? 아, 조금은 특별한 보통의 해.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수필이고요. 옆에 볼게요. 주제 미리 보고 갈게요. 조금은 부족한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동화의 주제를 바탕으로 부족함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완벽하면 불편하다. 여기 완벽하면 불편하기는 역설이죠.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괜찮나요? 좀 부족한 삶? 아, 싫은데. 난 그래도 선택하라고 하면 나 그냥 넉넉하고 완벽한 삶 선택할 건데. 아, 너무 세속적인가? 고민해도 그때 고민할 거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넉넉할 때 하는 고민이랑 부족할 때 하는 고민은 나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 귀퉁이가 한 조각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불완전, 부족, 불완전.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노래를 불렀지.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묻히기도 비에 묻히기도 햇볕에 그르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헤맸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빨리 구를 수 없었지. 그래서 힘겹게 구르다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아이, 좋은데?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다. 아우, 좋은데?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앉기도 했었어요. 어머,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어떻게 여유와 즐거움이 있었지. 오랜 끝에 꼭 맞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상태가 됐다? 완벽한 상태가 되었어요.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근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이야기하기에 멈출 수도 없고 꽃냄새도 못 맡고 동그라미 위에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다. 내 잃어버린 이 조각을 찾았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완벽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완벽해. 너무 빨라졌어. 여유가 없어졌지. 한동안 가다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내려놨다. 다시 한 조각 떨어져 나간 몸을 천천히 굴려보며 잃어버린 내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위에 앉았다. 잃어버린 조각이란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인 쉘 실베스타인이 쓴 것으로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고 있다. 우리 위에다 쓸까요? 역설. 완벽함의 불편함.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라는 건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 조각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가끔은 꽃냄새 맡고 노래 불러가는 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다. 부족하면 어때? 느리면 어때? 1번. 완벽한 불편함이란 의미는 뭡니까? 완벽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삽니다. 밑에 2번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127페이지. 이제 형광펜 나올 때 됐죠?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수필이고요. 주제 밑줄. 직업을 선택할 땐 꿈보다 삶을 고려해라. N의 사건을 소재로 직업 선택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 제시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뭐? 지나치게 꿈을 강요하는 세상. 직업 선택에 관한 사회 문제의 발생 이유를 밝히고 해결 방안. 이 작가가 나타낸 해결 방안은 뭐예요? 꿈보다 삶을 선택하라. 빨강머리 N을 읽고 필점 안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내세웠다. 창의적이라고 해도 돼요. 왜?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소설 내용을 자신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직업 선택의 문제점 지적하고 밑줄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밑줄. 직업으로 꿈을 이루려는 생각의 문제점 됐고 글쓴이의 직업관, 글쓴이의 직업은 뭐예요? 도움되는 일하고 대가 받으면 된다. 직업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게 있다. 버티고 견디는 걸 더 존중한다.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해라. 왜? 기회가 더 많으니까, 좋아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꿈과 삶에 대한 필자의 생각, 무엇을 선택해라? 꿈보다 삶을 선택해라.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꿈꿀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다. 됐나요? 네.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 꿈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주제 통합적 읽기 하러 갈게요.